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공공의교 중에서 재외동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한인회, 한인회의 공공의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외동포 공공의교 뭐 그렇게까지 아직 범주화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외동포들이 공공의교를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재외동포 단체인 한인회들이 공공의교 하는 것도 아직은 그렇게까지 활발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750만 또는 730만이라고 하는 재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인회가 세계적인 규모로 총연합회를 만든 것이 2021년 10월입니다. 그러면서 500개의 지역 한인회를 가지고서 전 세계 한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2년도에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6회인데 이때에 공공외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있어서 2017년부터 국민 공공외교, 국민 참여 공공외교로 시작을 해서 2022년에는 한인회 공공외교로서 또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도입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뉴욕 한인회는 이번 발표를 보면은 Korean Parade Festival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공공외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인들 중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거주지에 미국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는 기여 공공외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인 혐오가 미국에서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코비드 19에 의해서 중국이 발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시아에서도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치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다문화 어린이 협창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공공외교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결혼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주로 개도국 출신으로, 동남아 출신에서 많이 와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령 캄보디아와 한국 사람과의 결혼이고 국제 결혼이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민이지만 조금 한국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다 보니까 주로 어머니의 고국인 뭐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에 돌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 재외 국민으로서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캄보디아 내의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이
경제 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속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동포만의 독특한 공공외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1일에 방문을 했을 때 이 동포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서 이 라운제나 합창단이 공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점차 이 공공의교에 있어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뿌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한국인, 다문화 한국인까지 폭이 넓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포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 공공의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생화꽃의 아파라고 하는데 이 아파 공예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베트남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인들과 같이. 그럼으로써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책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외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쟁점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 한인들 민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는 현재의 측면에서 공공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측면에서는 지식을 잘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적 측면에서는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중국계도 지금 많죠. 뭐 한국계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람들 또는 일본 출신으로 브라질에 이민 가서 돌아온 사람들, 일개인이라고 하죠. 니케이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들이 같이 사는 다민족, 다문화 공생의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처럼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중국어로서 좀 더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중국인들한테 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중국을 좀 더 이해하자 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각국에 맞는 공공외교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우크라이나, 폴란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만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이 가장 많이 간 폴란드에서도 한인들이 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여 공공외교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복을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 이 한복 개량 사업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여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미혼모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재봉 기술을 익히는 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봉 기술이 익혀지면 재봉틀을 주고 무료로 주고 이 한복, 개량 한복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되는 수익금을 대부분 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 측면도 들어가면서 문화적 측면도 들어가고 현지에 기부도 하는 그러한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복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공외교, 재해동포 공공외교를 얘기하면서 세계 한인회장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공공외교가 뭔지 몰랐는데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또 우리가 같이 즐겁게 놀면서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또는 거주국 문화까지 포함해서 함께 즐기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주국, 우리가 커뮤니티라고도 얘기하죠. 거주국의 커뮤니티에 있는 이웃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 세계 한인 회장대회 때 한인회들이 발표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 공공외교가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되고, 특히 한인회 공공외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은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한인회들이 배워나가고 재해동포 공공외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